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문화방송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4년 전 단독으로 보도한 유아 사망 사건의 유족이 불이웃을 위해 써달라면서 2억 원을 받겠습니다. 당시 MBC가 병원과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긴 법정 다툼 끝에 유족이 승소금을 받았고 이를 이웃 돕기에 맡긴 겁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생후 22개월 된 유아가 숨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했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담당 의사를 비롯해 의료진 3명을 처벌했습니다. 의료 과실을 인정한 겁니다. 고 박진우 군의 유족은 병원과 의료진이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4년 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민사소송에서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그동안 들었던 변호사 비용 등 재반 비용을 제외한 2억 원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며 대구문화방송에 맡겼습니다. 유족은 세상을 떠난 진우를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기부 한파로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지난해보다 많이 적습니다. 대구 사회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나눔 캠페인의 대구 지역 올해 모금액은 18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성금은 35억 5천여만 원으로 올해 성금액은 지난해 52.9%에 그쳤습니다. 경북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액이 47억 3천여만 원으로 목표액의 31% 수준을 보이면서 사상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과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농촌 지역 전통시장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주민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사라진 전통시장을 35년 만에 다시 개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봉화 낙동강 첫마을 명호장인데요. 성낙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열린 낙동강 첫마을 장터. 다양한 생활용품과 시골 장터 먹거리까지 흥겨움이 넘칩니다. 싼 물건을 고르는 손님과 장군 간의 흥정, 넉넉한 인심과 풍성한 볼거리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요 가까우니까 요 더 좋지 뭐요. 온갖 거 요 구경도 할 수도 있고 뭐 생선 같은 것도 많고 뭐 싱싱하니까 좋죠. 뜨거운 국물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어르신들은 30-40년 전 장터의 추억에 잠겨봅니다. 사람 많았어요, 사람 못 다녔어 많아가지고 이래 밀려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볼거리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 장날 아침에 오게 되면 하루 종일 지내다가 놀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35년 전 인근 봉화는 물론 영주와 안동, 태백, 울진에서까지 장군들이 모여들던 낙동강 첫마을 장터. 교통과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인근 봉화장 등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명호 면 주민들은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다시 개장했습니다. 35년 만인데 8일과 18일 등 10일마다 장이 섭니다. 지역 주민들의 농산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저희들의 명호를 널리 알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호 재래장터를 개장하게 됐습니다. 옛 추억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낙동강 첫마을 장터가 35년 만에 주민들 삶 속으로 다시 돌아와 흥겨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택시가 내일 하루 동안 운행을 멈춥니다. 대구 지역 법인 택시 6천여 대와 개인 택시 만여 대 대부분이 운행 중단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전국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내일 하루 총파업을 하는데 대구 개인 택시 운송조합과 법인 택시 운송조합도 내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택시업계가 전면 파업을 선언하자 대구시가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장 운행하는 한편 승용차 요일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시내버스는 급행 1번부터 8번까지 8개 노선을
오는 21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버스 85대를 추가 운행합니다. 도시철도는 호선별로 12편씩 모두 36편을 증편하며 버스와 마찬가지로 21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환경부는 강정고령부와 달성보, 합천창녕보와 창녕하만보를 개방한 뒤 축구장 260개 규모의 모래톱도 생기고 수변 공간이 늘면서 조류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물의 유속은 17에서 156%로 빨라졌고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인 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환경부는 녹조 원인인 조류가 예년 대비 15에서 46% 감소했고 강정고령부에서 2010년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멸종위기 2급인 흑두루미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원생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6살 A씨와 보육교사 47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9일 달서구 어린이집에서 3살 C양의 양팔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피해 아동을 추가로 발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